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8부작 TVN 식스센스는 가짜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촉이 진짜 좋아. 나 사람 잘 봐.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진짜 촉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대요. 문자가 온대요. 엄마, 나 지금 휴대폰이 고장나서 AS를 맡겼는데 임시 휴대폰을 받았어. 이 휴대폰으로 문자로만 연락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통장을 빌려달라 이러면서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 넘겨주고 원격 조정 어플을 실행하려는 순간 딸이 카톡을 평생 안 보내다가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데 그게 요즘 이제 유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누가 이제 작심을 하고 속이려고 들면 무속인이든 법조인이든 순식간에 속아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육감 현혹 버라이어티 식스센스는 속이려는 제작진과 속지 않으려는 출연진 간의 한판 대결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 SBS 진실게임이 생각나기도 하죠. 지금 시대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옥속을 가리는 눈, 그러니까 안목을 길러보자는 취지에 바람직합니다. 진짜들 속에 숨어있는 가짜를 찾아내는 추리 과정이 재미 요소입니다. 요즘 SNS상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3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출발 전에 출연자들의 휴대폰을 걷어가요. 시청자도 휴대폰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권고하는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추리와 유재석, 거기에 이제 힌트 게임, 그리고 전소민, 미스터리 생존 버라이어티, SBS 미추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에 전소민 씨가 시즌2 1, 2회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시청률은 3%대로 과히 높지 않았지만 마니아층이 있었죠. 저도 시즌3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미추리를 만든 정철민 PD가 CJ ENM으로 이적을 해서 만든 첫 작품이 바로 이 식스센스더라고요. 미추리 시즌3는 나오지 않겠죠? 미추리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어요. 시즌1 6부 그리고 시즌2 6부 그렇게 마무리됐었는데요. 정철민 PD가 런닝맨의 부흥기를 이끈 PD이기도 합니다. 유재석 씨는 자신하고 신조가 맞아야 작품을 함께 하죠. 이번에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됐다는 거는 가치관, 가려는 길, 방향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그 여성들로 판을 짤 생각을 했느냐 물었더니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투게더의 조유진 PD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예능 프로그램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런닝맨을 복귀해 봤더니 열심히 한 출연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미추리를 할 때 반반 비율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리얼 버라이어티 멤버 중에 송지효 씨가 여성으로는 유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1박 2일 런닝맨 무한도전 그리고 라디오스타나 해피투게더 같은 우리 방송계의 대표 토크쇼들도 그렇고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육아 관찰 버라이어티 삼시세끼나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이제 쿡방조차도 남성 위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여성이 너무 예능을 못해서 그러냐? 또 그건 아닙니다. 2004년 KBS 해피선데이의 여걸5, 2008년 SBS 일요일이 좋다의 골드미스가 간다, 2010년 일요일이 좋다 영웅호걸, KBS 청춘불패도 있었잖아요. 2007년에 시작해서 2012년 MBC 파업 당시에 무한도전의 빈자리를 채웠던 MBC 에브리원의 무한걸스도 있죠. 무한걸스를 제외하고는 남성 진행자가 따로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식스센스의 유재석 씨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메인 진행자인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 지석진 씨, 이휘재 씨, 노홍철 씨, 붐 씨 이런 진행자들이었는데 왜 여성에게 이름을 못했는지 지금 봐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여성으로는 송지효 씨가 유일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전소민 씨가 런닝맨에 새로 투입됐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면서 물고가 튀었다고 할까요? 전소민 씨부터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정철민 PD님이 그 런닝맨 메인을 맡으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해요. 새 멤버, 뭔가 활력소가 될 멤버를 추가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나왔던 출연자들을 다 돌아봤겠죠. 그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소민 씨가 생각났던 거예요. 전소민 씨가 들어왔는데 이제 신개념 캐릭터의 탄생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던지는 그 똘끼 어린 무리수를 유재석 씨가 참 잘 받아줬습니다. 유재석 씨가 생색 안 내면서 이렇게 뒤에서 사람을 키워주는 진행자인 거죠. 전소민 씨는 뭐 이제 명실공히 예능 선수죠. 그래서 아마 식스센스 제작진이 믿고 갈 멤버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식스센스 첫 회 첫 장면이 사전 미팅 씬이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유재석 씨가 전소민이다, 전소발이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들려오는 전소민 씨 목소리,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쉬가 너무 마려워서요. 이 리얼하게 나온 거예요. 전소민 씨 캐릭터가 어떤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유재석 씨하고 얼마나 격이 없는 사이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시 씨는 환불 원정대를 통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유재석 씨가 추천을 했나 싶었는데 유재석 씨 추천도 있었겠지만 런닝맨에 나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정철민 PD님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환불 원정대와 식스센스에 출연 중인 제시 씨를 보면 유재석 씨하고 합이 맞는다고 할까요? 기운, 에너지 이런 게 맞는 두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KBS 악인전 때 이상민 씨를 대하는 제시 씨하고 유재석 씨를 대하는 제시 씨는 좀 다르잖아요. 유재석 씨가 강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잘 어울리는 에너지인 거죠. 제시 씨가 대운이 텄지 싶어요. 제대로 조력자를 만난 거죠. 아마도 전소민 씨 그리고 조세호 씨를 조련해서 키운 것처럼 제시 씨를 유재석 씨가 뒷받침해서 잘 키워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대가 달라진 것이 제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에 온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 못 알아듣고 말 제대로 못하고 배척을 받기 십상이잖아요. 연예계 생활이 벌써 얼만데 1회 게스트 이상엽 씨도 못 알아보고 김종민 씨가 엄정화 씨의 포이즌 때 V맨이라는 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 제시 씨는 좀 약간 어딘가에 따로 이게 틀에 갇혀서 우리나라 말 잘 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4회 때 멤버들이 얘기합니다. 제시 우리나라 말 많이 늘었어. 그 말을 많이 하면 늘 수 있는 건데 안 했던 걸까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오히려 제시화법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환불 원정대도 그렇고 이 식스센스에서도 그렇고 제시 스타일로 얘기합니다. 컴온, I love 단무지. 재미있어요. 요즘은 한글 맞춤법 좀 모르면 어떻냐. 이게 사회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한글 맞춤법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게 되면 한글 공부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개성만 있으면 개성을 중시하는 세상이 됐죠. 저는 언플리티 랩스타에 나왔던 제시가 지금 이렇게 대중문화 한가운데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시 씨가 한쪽에는 유재석 씨, 한쪽에는 이효리 씨.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그런데 첫 회에 오빠 귀 막아요 한 다음에 이제 유재석 씨가 귀를 막으니까 막 가슴 얘기하는 부분. 이게 입장을 바꾸어 보면 좀 불편하게, 불쾌할 수도 있는 대목이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있을 때 마침 제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 입장에서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은 굳이 귀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귀를 막을 필요가 없다, 이게 남녀 가려서 할 대화 내용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불순한 의도, 불온한 의도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자연스럽게 말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불순한 의도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오나라 씨는 JTBC 아는 형님 166회에 김서영 씨하고 같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종영 후에 나왔었는데요. 시청률이 당시 9.6%였어요. 나중에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출연한 3회 동안의 시청률이 15% 이상 나왔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탑을 찍었던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분이 밝고 엉뚱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섹시하고 아주 색다른 캐릭터예요. 이번 이제 식스센스 4회에서도 그 에너자이저로서의 진면목을 아주 제대로 발휘해 줍니다. 매력이 철철 넘쳐요. 예능 초보 오나라 씨하고 제시의 그 텐션이 막 올라가면 예능 선수인 전소민 씨는 기다려줍니다. 여기 이제 미주 씨도 예능을 꽤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좀 제어할 줄 알더라고요. 러블리즈의 미주 씨, 그동안 러블리즈를 알리느라 정말 애를 많이 썼죠. 출근길의 그 다양한 포즈부터 관절이 부서지도록 춤을 춰댔습니다. 그런데 이 식스센스 안에서는 막내이다 보니까 똘기 발휘하는 거를 좀 주저하고 있어요. 눈치가 있는 거죠. 이제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좀 격의가 없어지면 제 페이스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주 씨가 의외로 눈썰미가 좋더라고요. 2회 때 보드게임 회사에 갔을 때 로비에서 상호를 발견하고 이게 지금 새로 붙인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3회 때는 그 치킨집 그 전표를 보고 어떻게 가격이 다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걸 발견하기도 했고 4회에는 여기가 아무래도 댄스 연습실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누구도 귀담아 듣지는 않아서 흘려버리고 말았고 게다가 또 미주 씨가 또 귀가 얇아서 바로 그냥 남의 말을 듣고 말더라고요. 미주 씨의 활약 앞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저는 이게 날로 먹는 예능이 아니라서 좋아요. 판을 짜고 음으로 양으로 출연자를 속이려는 준비와 노력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가게하고 사무실 매회 현장을 새로 꾸며야 하잖아요. 첫 회 외딴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개조해서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3주나 된다고 했죠. 2회에는 사무실이었고 3회에는 치킨 가게 그리고 4회에는 댄스 연습실을 개조했습니다. 이거 지나친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 계신데 방송국이 원래 하는 일이 세트 만들었다 부쉈다 하는 일이잖아요. 공연 무대도 그렇고 디자인 비용을 비롯해서 인건비가 CJ E&M 직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덜 들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식당 그 집기 같은 거는 이제 폐업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서 집기들을 이제 헐값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빌려서 개조를 하잖아요. 주인이 원한다면 그대로 돌려준다고 해요. 주인으로서는 이득인 거죠. 물론 이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상태를 그냥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주택도 그렇고 2회 사무실도 그렇고 3회 그 치킨 가게도 다 주인이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서로에게 윈윈인 상황입니다. 유재석 씨 혼자 여성 출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은 환불원정대와 이제 식스센스가 겹쳐 보입니다. 환불원정대에서는 지미유라는 이제 부캐로 활동 중이고 식스센스에서는 우리 오빠라고 불리면서 활약하고 있죠. 유재석 씨가 매일 막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 제시 씨가 오빠 왜 이렇게 막 말랐어요 해서 보니까 진짜 많이 열렸더라고요. 여성들의 등살 때문인지. 유재석 씨와 친해지는 게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가 지났는데 마치 1년 넘은 사이처럼 친숙해졌습니다. 제가 보면 환불원정대보다 식스센스 멤버들이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스트가 와도 쭈뼛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게스트가 정신 사나울 정도로 막 몰아대는 멤버들. 제가 남자분들하고 말을 잘 못 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침성이 좋은지 낯가림이 없는지. 지금까지 게스트가 이상엽 씨, 황강희 씨, 김민석 씨 그리고 사회에 이상우 씨가 나왔는데 이상우 씨가 말수가 적잖아요. 말 없다면서 이게 어떻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냐면서 막 몰아대는데 이상우 씨가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말 없는 이상우 씨지만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짜 찾아내셨어요? 맞추셨어요? 저는 3회까지는 다 찾았어요. 식당이라든지 뭐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까운 그런 분야다 보니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4회 그 특이한
글로벌 운동편에서는 조금 헤맸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시청자의 승부욕을 자극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4회가 방송됐지만 어디선가 8회까지의 과정이 준비가 되고 있을 거예요. 개조도 하고 또 섭외도 하고 바삐 움직이고 있겠죠. 이 프로그램은 진짜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들인 것 같은데 정철민 PD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벌써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